많은 분들이 마인드셋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95%가 마인드셋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5%가 그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한 실행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랜트 카톤은 실행을 함에 있어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중년을 넘어서서는 실행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나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잡을 때 10배를 크게 확대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표를 크게 잡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해버린대요.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작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써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작게 잡으면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은 성공을 계속 연이어서 하다 보면 큰 성공으로 다가가기는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아예 10배 정도 확장을 해서 목표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달성하지 않은 목표를 마치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거를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저희 연배에는 아마 직장을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간두고 난 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승진 이런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시잖아요. 그런데 현직을 떠나서 제2의 삶을 살 때에는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직장에 중간에 사표를 내시고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직장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도 무슨 예술가처럼 이렇게 막 펌을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가신 거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만큼 아직 벌지는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했던 그 분야와 전공을 살려서 제2의 창업에 성공을 하신 경우예요. 아이템도 너무 잘 잡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과연 직장을 관두고 그렇게 나가서 직장에 있는 분야를 살려서 무엇인가를 창업을 해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희 직렬에서도 이런 전문직인 직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퇴직하신 후에 제2의 잡을 방향을 잘 잡고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크게 잡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제한하기 때문이래요. 그 스티븐 잡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애플에서 쫓겨나고 다시 애플로 복귀하고, 스티븐 잡스가 늘 말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나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 이렇게 늘 얘기했었대요. 그런데 정말 스티븐 잡스는 정말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빨리 간 게 너무 아쉽죠. 그런데 단언컨대 스티븐 잡스는 우주에 흔적을 남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모든 일을 통제하고 책임을 지래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책임져야 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고로 나는 피해자다.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했을 때는 자아도취되어서 이거는 내가 해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에도 이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물론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요한 타임에 내가 인지 못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잔재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나 시간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자가 된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내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미숙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의 깨우침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임감 있으신가요? 미국 갤럽에서 그 강점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해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의 강점은 제 1 강점이 공감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공감 능력이 제 1 강점이라고? 내가 공감을 잘하나?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공감을 잘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단지 어떤 슬픈 상황을 보면 저는 너무 눈물이 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나한테 공감으로 작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책임감이 되게 높게 나와요. 여러분, 책임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은 잘 나가고 좋을 때 책임을 지는 거는 저는 책임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에서 많은 CEO들이 90도로 사과하는 많은 컷들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타임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는 리더가 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책임감이 있나? 제가 책임감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책임감을 회피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그 책임감은 정말 허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임감이라는 거는 행동이 수반될 때 정말 그게 진정한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통으로 행하는 것, 이 많은 보통이란 의미는 실패를 향한 공식이래요. 보통의 꿈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 그 스타벅스 창립자 아시죠? 이 하워드 슐츠가 그 스타벅스가 가장 어려웠을 때, 막 그 매장의 매출이 막 줄어들고 있을 때 하워드 슐츠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그 밤 9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그 스타벅스 매장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장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고 그 하워드 슐츠가 밤 9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보면서 많은 고객들이 감동을 했던 거예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 더 저돌적으로 경영을 펼쳐나갔던 거예요. 매장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그 스타벅스가 고급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리한 약속을 하고 올인을 하래요. 저는 이 무리한 약속을 하라? 이거 듣고서 약간 갸우뚱했던 게,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랜트 카톤은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약속을 무리하게 하고 그것을 반드시 달성을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3가지는 마인드셋이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이고,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3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처럼 빨리 뛰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끈기, 이 2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질주를 하고 거북이처럼 끝까지 끈기를 갖고 그 목표점에 도달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멘토죠.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당당하시고 당신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이런 자신감으로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자신감,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절대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될 때까지 그 꿈을 향해서 질주하고 끝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본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을 보면서 끈기, 그 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끈기가 있으신가요? 끈기. 저는 아니다 싶으면 그 부분을 빨리 접고, 좋게 표현해서 접는다는 표현이지,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 부분을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작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정말 될 때까지, 언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두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뜻이 뭔가 싶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래요. 그래서 내 마인드셋과 목표를 일치하기만 하면 10배의 행동, 10배의 행동력은 저절로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던 간에 그렇게 10배 행동력을 보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꿈에 대한 추진과 행동력하고 일치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결국엔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랜트 카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이 10배 행동력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SNS에 엄청난 홍보를 본인이 다 직접 하고 올리고 막 이런 자기 심하면 자기 과시형인 거죠. 그런 거를 막 했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티가 생긴 거죠. 적들이 생기고 본인을 끌어내리려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그랜트 카톤의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당신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복수는 당신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공하는 거라 그랬대요. 이 와이프가 굉장히 현명했던 건 하수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최고로 성공을 해서 그 그랜트 카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 글을 보면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지인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둘째인데 이상하게 옛날부터 우리 집에 대한 그 마음적인 걱정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 식구들은 기가 막혀 할 거예요. 제가 밖으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에 항상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들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지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저 그 말에 너무 동감을 하는데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네 자신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맞는 말씀이다. 아, 그래 나도 아직 안 갖춰져 있는데 내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나. 너가 잘 살면 형제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 맞는 거죠.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따라온다는 그 논리랑 같은 거죠. 10배 법칙에 대한 추천사를 켈리 체가 썼어요. 켈리 체는 이 그랜트 카톤을 되게 높게 평가하면서 이 마인드셋과 행동력 10배로 발휘해야지 성공을 한다는 그 생각은 본인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텔레비전을 없앤 지 15년이 돼가요. 거의 10년이 훌쩍 넘었고 거의 오늘 생각해보니까 15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저희 직원들하고 막 얘기를 나눴어요. 텔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참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저를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텔레비전 없이 15년을 지낼 수가 있냐.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거는 또 유튜브로 보고 컴퓨터에 또 많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글이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마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책 읽을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좀 실천력, 행동력 이런 게 조금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24시간하고 지금의 24시간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같은 시간에 제가 행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몇 배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의도적으로 10배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건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3배, 그 다음에 5배, 그 다음에 10배 뭐 이런 식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